내가 63세에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의 전 남편이었지만 그 여자는 아직도 자신이 장도연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나 윤정이는 그저 평범한 정년퇴직 교사였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모범적으로 살아온 남편 사별 후 3년째 혼자 지내는 평범한 과부였다. 그날 2024년 9월 15일 나는 딸 유진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해안 청파리라는 작은 어촌마을로 도망쳤다. 영국에 사는 딸은 매일 영상통화로 재혼 얘기만 꺼냈다. 웃기는 소리였다. 남편 병철이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이란 말인가. 청파리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김말자는 나를 보자마자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다. 7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그녀는 마을의 모든 소식을 꿰고 있는 정보통이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바로 입을 열었다. 마을에 도연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역시 서울에서 내려온 지 10년 됐다고 했다. 조선소 기술이사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왔단다. 아마 여자 문제였을 거라면서 호호호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도연 씨가 4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아니 사랑할 뻔했던 그 사람일 줄은. 첫날 저녁 산책에서 그를 봤을 때도 몰랐다. 선착장에서 밧줄을 정리하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지만 설마 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 그날 밤 저녁상에서 김말자가 또 입을 열었다. 도현 씨 전 부인이 가끔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이혼했는데도 아직 미련이 남았나 보다고 했다. 지난주에도 와서 바람 피워서 이혼한 주제에 잘도 혼자 잘 살고 있다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하지만 도현은 바람을 핀 게 아니라고 했다. 첫사랑을 못 잊어서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40년 전 여자를 아직도 그리워한다고.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일부러 선착장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 척하며 슬금슬금 선착장으로 다가갔다. 파도가 세게 치는 바람에 발이 젖은 모래에 빠져 비틀거렸는데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아주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다. 틀림없이 장도현이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한 눈매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40년 만에 들은 내 이름을 그가 부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63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 서울에 사는 줄 알았다는 그에게 한 달 살이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남편이 3년 전에 죽었다고 하자 도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자신도 혼자라고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다. 4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눈빛으로 오갔다. 그는 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선착장 옆 작은 컨테이너였는데 안에는 온갖 목공 도구들과 함께 작은 목선 하나가 절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 배운 기술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한쪽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1984년
대학교 미술 동호회 MT에서 찍은 사진. 그 안에 20살의 나와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40년 동안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혼할 때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더라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김말자가 말한 첫사랑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혼한 이유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선착장을 지나쳤다. 도현도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았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곤 했다. 김말자는 내가 도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신이 났다. 저녁마다 도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10년 전 도현이 이혼할 때의 이야기였다. 부인 박미영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여자도 아니고 40년 전 추억 속의 여자를 그리워한다는 게 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영이가 그랬대요. 죽은 추억과 경쟁할 순 없다. 차라리 살아있는 바람둥이 남편이 낫겠다고. 김말자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장본인이었던 셈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도현 씨가 요즘 이상해요. 선생님 오시고 나서부터 매일 저녁에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선착장으로 갔다. 역시 도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돌아본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4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정희야, 그때 왜 연락을 끊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 나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졸업과 함께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다.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나는 너를 찾으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그 고백에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작업실 뒤편에 있는 작은 단독 주택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크기였지만 여자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내가 대학 시절 그린 수채화 한 점이 액자에 끼워져 걸려 있었다. 40년 전 동호회 전시회에서 그에게 선물했던 그림이었다. 이것도 가지고 있었구나. 내 보물 1호야.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63세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신기했다. 도연이 직접 끓인 커피를 마시며 4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나는 남편과의 평범한 결혼 생활을, 그는 사랑 없는 결혼과 이혼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미영이는 좋은 여자였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내가 그토록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저녁이 되어도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자 도연이 저녁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정희야, 여기서 저녁 먹고 가면 안 될까?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말자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상관없었다. 그날 밤 나는 도연의 집에서 첫 번째 밤을 보냈다. 저녁 식사 후 와인을 한 잔 마셨을 뿐인데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다. 63세와 67세. 이미 청춘은 한참 지난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도연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질 때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발견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다. 정희야, 사랑해. 40년 만에 들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마음들이 못다한 사랑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나이든 몸이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떨리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후회하지 않아?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63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말자와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밤새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 다녀왔어요. 호호호, 그 친구가 도연 씨죠? 역시 마을에서 비밀은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연의 조카 장민수가 마을에 나타났다. 42세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고 했다. 그의 목적은 선착장 일대를 매입해서 대형 마리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해양관광 개발 정책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작은아버지, 이제 그 낡은 선착장은 없어져야죠.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어요. 민수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10년 동안 정성으로 갖고 온 선착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도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김말자는 큰 돈을 받고 팔 생각에 들뜬 모양이었지만 나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도 서울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 달 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민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정말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날 밤 도현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그도 고민이 깊은 모양이었다.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당신한테는 소중한 곳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혼자만의 고집으로 마을 전체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어. 그의 말에서 깊은 고뇌를 느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후 들려왔다. 도연의 전부인 박미영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박미영은 57세에 여전히 우아한 여성이었다. 도연보다 10살 어린 그녀는 나이에 비해 잘 관리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을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조카 민수의 개발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도연을 설득하러 온 것이다. 도연 씨, 이제 정신 차려요.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김말자를 통해 들은 미영의 말이었다. 그 여자는 당연히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미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 서울에서 온 과부가 남의 전 남편을 유혹한다는 식으로. 63세에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창피하지도 않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다. 나이가 들면 사랑할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형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자 마을 주민들은 대피 준비에 바빴다. 김말자도 친척 집으로 대피한다며 민박을 비우라고 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던 나는 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영이 있었다. 당신 때문에 도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건 도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도현이는 예정에 이끌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봐요. 63세의 새 사랑이라니. 미영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굽히지 않았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서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미영은 민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때 김말자가 급하게 돌아왔다. 대피하려던 중에 심장이 아파서 쓰러진 것이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서 민박집으로 들어갔지만 태풍이 너무 거세져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정전이 되고 집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김말자는 의식을 잃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때 거센 바람을 뚫고 도연이 들어왔다. 정희야, 괜찮아? 그가 나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잃은 김말자를 번갈아 업고 도연의 작업실로 피했다. 콘크리트 건물이라 좀 더 안전했다. 그날 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김말자는 응급처치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한 상태였다. 촛불 아래서 도현이 내게 말했다. 정희야, 미안해. 미영이가 널 힘들게 했지. 괜찮아. 그보다 당신 결정은 어떻게 할 거야? 뭘? 개발 계획 말이야. 도현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민수 말이 맞아.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해. 하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순간 깨달았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의 개발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난 투자자들이 손을 뗀 것이다.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에 대규모 투자는 힘들겠다고 하네요. 민수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연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개발 계획 반대 서명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마을은 이대로가 좋아요. 무슨 개발이야? 김말자가 앞장서서 서명을 받아다녔다. 태풍 사태 때 내가 자신을 돌본 것을 고마워해서인지 나를 편들어 주었다. 정희 선생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정착하면 좋겠어요. 서울 사람들도 우리 마을 좋은 줄 알게 됐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국에서 깜짝 놀라며 반대했지만 내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이해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대신 가끔 영상 통화해요. 도현도 선착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목공예 교실을 열기로 했다. 나는 마을 문화센터에서 미술 교실을 시작했다.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인생 중 가장 충실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마을 사람들 전부였다. 63세와 67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다. 박미영은 결혼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도연을 보는 눈빛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정말 행복해요. 응. 처음으로.
도연의 답변에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 순간 항구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도연의 손을 잡고 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첫사랑. 63세에 찾은 진정한 사랑.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다. 누가 알았겠는가. 정년 퇴직 후 바닷가 마을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게 될 줄을. 김말자는 아직도 우리를 보며 호호호 웃는다. 마을의 로맨스 커플이 되었다고. 선생님들 보면 나도 늦둥이 사랑 하나 해볼까 싶어요. 70세 김말자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안다. 63세에도 67세에도 심장은 여전히 뛸 수 있다. 바다가 주는 새로운 물결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시작이다.